안녕하세요. 서울마리아병원의 부원장 주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촌마리아병원 진료부장 장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리오라 여성의원 원장 박일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편에 걸쳐서 평상시에 난임 부부들이 의료진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배아 사진을 어떻게 보는지, 기저질환이 있을 때 시술을 어떻게 받는지, 정부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에서 배아 사진을 받아가면 어떤 것이 좋은 배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아 사진을 보는 법 한번 살펴볼까요? 배아 사진을 볼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며 봐야 할까요? 배아는 3일 배양, 5일 배양의 형태가 다릅니다. 3일 배양의 경우 총 8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세포기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모두 균일한 크기를 가지면서 모양이 매끄럽고 파편이 없는 경우 좋은 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일 배양의 경우 이틀간 더 배양을 하면서 세포가 분열이 되어서 아기가 되는 부분,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부분과 태반이 되는 부분, 영양외 배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5일 배양 배아가 조금 더 분열이 되면 배아의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눈사람 모양 형태인 눈사람 배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감자 모양의 감자 배아가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배아의 모양이 다르므로 자기가 이식하는 시기와 맞는 배아 형태가 좋은 배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난임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난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은 결혼 자체를 늦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전진작겸 오시는 분도 있어요. 산전검사가 있고 난임검사가 있습니다. 산전검사는 내가 임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임신해도 되는 몸인지 를 검사를 하는 거고, 보통 보는 게 뭐 빈혈 수치, 뭐 풍진 항체 이런 것들 보죠. 그리고 난임 검사는 정말로 난임인 분들, 사실은 일정 기간 이상 임신이 안 됐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라 검사로 뭐 앞으로 난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저질환인 거는 사실 이 산전 검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해도 되는 건지를 보는 거고, 내가 지금 혈압이 있어도 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당뇨가 있어도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내가 갑상선이 있어도 약 먹고 조절이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들 임신하려고 하면 막 걱정해서 와요. 나는 가급적 약 안 먹고 버티고 싶은데, 그럼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뭐 갑상선이나 당뇨는 오히려 임신 중에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반복해서 계속 안 됐던 분이고, 검사상 자가면역 질환도 좀 있었고, 시술할 때마다 혈압이 계속 높았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사실은 내과 선생님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썼으면 하는데, 환자가 이제 걱정돼서 이제 안 먹고 버티고 하시는, 제가 그러지 말고 선생님 드시라고 하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혈압이 계속 애매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거 혈압 조절하고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약 먹고 조절하고 바로 임신 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다고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저질환 때문에 약 먹는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약을 먹고 내가 잘 조절을 하면 오히려 더 빠른 임신이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을 중단할지 먹을지 이런 부분은 그 기저질환을 보는 내과 선생님, 또 지금 임신을 도와드리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충분히 임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좋은 것도 먹고 체중도 조절하고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임신 준비를 하러 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대나 30대 초반에 젊고 건강한 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고 싶은 만큼 준비하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임신 성공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난자의 질이고, 그 질은 난자의 노화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30대 중반 이후면은 계속 난자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0대 후반이나 40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요새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개월, 6개월 몸을 만들겠다. 그럼 그만큼 노화를 더 시켜서 오는 겁니다. 자칫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준비하고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반수 이상은 시간만 지나고 똑같아서 오세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지 시술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한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전문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난임 치료는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할수록 성공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와 연관될 땐 많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난임 치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잘 돼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급여도 받고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기준이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난임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 혼인신고가 돼 있거나 보건소에서 사실혼 증명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구비가 됐고 병원에서 검사상 난임으로 진단이 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더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소득 기준이 있어서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에서는 병원에서 지원 신청서를 발부받아서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지원 결정서를 받아오면 추가 지원금을 인공수정할 때는 한 번에 50만 원, 시험관 시술할 때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저출산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없애서 모든 사람한테 받게 해주고 시험관 시술이 지금 건강보험이 9번까지 되고 지원금도 9번까지만 지원금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금이 끊겼었는데 지원 횟수도 무제한으로 늘려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시행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았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난임 치료에 대해서 막막하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기까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찾아와서 정확한 검사를 하고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빠른 시기에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술 시작할 때 마음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겪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성공률도 많이 늘어났고 주변에도 많은 이제 희망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좋은 소식 기다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을 기다리는 모든 부부에게 곧 행복한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난임 치료 랜선 클리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